안녕하십니까. 제4회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드론 클래식 캠퍼스 리그 드론 가드 제작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첫 번째로 구조팀의 발표를 맡게 된 유재원입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 및 팀원별 포지셔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레스큐 구조팀입니다. 저희가 원래 팀명도 팀조도 구조여서 일단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먼저 조장님께서 재료 조달 및 주겸님과 소톡 PPT 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수행님이 가드 설계 및 3D 도면 제작, 드론 제작 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 드론 조정, PPT 제작을 맡았고, 그다음에 윤정식님께서 드론 조정과 드론 제작을 맡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전에 드론을 가드를 만들기 전에 사전 조사를 먼저 하였는데, 일단 저희 기체의 제작의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 조사 및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과거 대회에서 입상한 가드들을 조사하였고, 그리고 그 입상한 가드 중에서 어느 구조가 대회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맞고 또 적절한 가격을 가진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료가 과연 저희가 구하기 쉬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기체의 전략은 먼저 빠른 제작과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프로펠러를 하나의 큰 가드로 보호하기보다는 각각의 형태를 나누어서 각각의 프로펠러를 분리하여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균형적인 형태로 가드를 만들고 최대한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서 회피 위주의 경기를 하면 어떨까, 회피 위주의 경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체 컨셉 및 기체의 닉네임입니다. 저희 기체의 닉네임은 앰뷸런스입니다. 닉네임의 의미는 저희 드론과 가드의 목표가 안정성과 빠른 기동이 목적인데, 그 안정성과 빠른 기동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급차, 즉 이렇게 날아다니는 구급차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앰뷸런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체 3D 모델링 이미지입니다. 정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직사각형 형태의 옆판이 프로펠러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똑같이 대칭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상판과 옆판이 프로펠러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이 프로펠러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랫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면은 3D 모델링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판을 추가하여서 아랫면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드론 가드의 디자인 특장점입니다. 저희 드론 가드의 디자인 특장점은 먼저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저희 드론 가드는 팔각기동 형태를 채택하여서 먼저 드론 가드가 완전히 프로펠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터와 프로펠러 보호에 최적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빠른 회피와 모터 보호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리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드론은 매 경기가 끝난 이후에 빠르게 약해진 부분을 수리하여 다음 경기에 최선의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옆판이 조립식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상판과 하판 사이에 옆판을 끼워서 이렇게 팔각기둥 형태로 드론을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드론 비행 테스트 영상입니다. 앞, 뒤, 왼쪽. 에이, 스로틀 유지하는 게 중요하대. 왼쪽. 천천히. 왼쪽. 오른쪽. 천천히.
자, 이제 써있으면 돼. 3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유지해. 스로틀 유지가 중요해. 이거랑 똑같은 화면이네. 일단 방금 좋아. 네,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1분 지났어. 야, 왼쪽으로 돌려야지. 그치. 왼쪽으로 가. 쭉 가. 왼쪽. 예, 진짜 맞지 않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1분 30초. 영상은 3분인데 그 이후에는 계속 자유비행으로 날아다니는 거여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 드론 가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들의 원가 분석표 및 증빙입니다. 저희는 가드를 만들 때 먼저 록타이드 403 접착제입니다. 그리고 청테이프, 그다음에 줄공구, 낚싯줄, 아크릴판 1.1m, 0.9m, 가로 1.1m, 세로 0.9m짜리 판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문콕을 방지해주는 스펀지, 그리고 아크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서 총 142,44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징을 보니까 빠른 제작과 수리, 각각의 프로펠러 보호, 그리고 가드를 통한 회피 경기를 예상하고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김사호 교수님. 예, 오늘 일단 심사는 저하고 지금 저 수업의 조교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 이주연 학생하고 배재욱 조교하고 이렇게 지금 뭐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뭐 3학년들 또 조금 후회할 4학년들 이제 발표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뭐 발표가 뭐 평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서 성과를 그러니까 확인하는 그런 뭐 축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이 많이 늦어져서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제일 이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측면에서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는 좀 확실히 보이는데 근데 이제 드론 크래시 대용인데 보면은 어퍼컷이었는지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공격이 사실은 포인트가 높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프로펠러나 모터 보호가 좀 최적화됐다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재료가 아크릴이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좀 튼튼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그게 가공을 하기가 학교 내에서 가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재료를 바꾸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여전히 좀 궁금한 게 위에서 지금 위나 아래쪽은 막혀 있어요. 그 막히면 공기가 안 통해서 뭐 막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아무 가드 없이 좀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원가 분석표 보시면 낚싯줄도 있는데 그걸로 그물을 통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현재 첫 번째 발표 레스큐 구조팀 발표를 완료한 상태고요. 발표를 하실 때는 화면을 저희에게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함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발표 구조팀 발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 옥타곤 팀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민서 학생 계시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발표가 끝이 나면 화면 공유를 꺼주셔야 됩니다. 제 소리가 다시 들어오고 있군요. 네, 김민서 학생 준비되셨으면 목소리 테스트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4회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드론 클래시 캠퍼스 리그 드론 가드 제작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옥타곤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민서 학생입니다. 우선 팀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희는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에 1년 동안 재학한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론 기술 중 드론의 테크놀로지와 스포츠 영역을 결합한 미래형 스포츠에 관심을 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 건국대학교 드론 클래시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팀의 이름은 후에 설명드릴 드론의 가드 닉네임에서 착안한 팀 옥타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강남욱, 권영준, 김민기, 김민서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PPT에 서술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드론 클래시 대회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드론을 제작하고자 하였는지 이에 대한 전략입니다. 우선 저희는 드론 클래시 홈페이지의 경기 및 드론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 중 저희 팀이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경기 진행 중 드론이 충돌할 때 상대적으로 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가벼운 기체가 공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균형을 잃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의 기동성이라는 장점을 과감히 포기하고 비교적 무겁게 더욱 견고하게 가드를 구성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드론의 디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알루미늄이나 카본과 같은 단단하고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타 기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량으로 구성하여 충돌의 이점을 얻고 균형 유지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부족한 공격성을 가지고 각지고 견고한 외곽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히나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가드를 제작해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관적이고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체의 컨셉 및 기체 닉네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한 그리고 충돌에 끄떡 없도록 하는 드론 디자인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와 같은 드론 클래시 대회용 가드 제작의 한 사례를 보고 스티로폼과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카본 파이프를 이용하여 드론의 가드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기체의 닉네임은 숫자 8의 라틴어 접두어 옥타에서 영감을 받아 팔각형을 뜻하는 옥타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체의 닉네임과 같이 실제 옥타곤 경기장의 이미지를 쉽게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순수한 모양 그대로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이는 기본이 항상 우선시되고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의 색깔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드론의 3D 모델과 실제 모델의 이미지로 우선 왼쪽의 3D 모델은 외곽을 팔각형 형태로 감싸 기체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이때 기체의 비행에서 통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공간을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방어성이 떨어질 것 같아 X자 형태로 공간을 채우는 트러스 구조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오른쪽 모델은 3D 모델을 최대한으로 구현한 실 기체의 모습으로 외곽을 팔각형으로 구현해 기존에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방어성을 끌어올렸고, 추가적으로 스티로폼과 카본 파이프의 견고한 연결은 방어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부족과 같은 이유로 X자 형태의 추가적인 디자인은 구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실질적인 실 기체의 모습 및 사진은 뒤의 디자인 특 장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윗면 아래면 모습으로 3D 모델은 X자 형태로 연결하여 어퍼컷과 다운컷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후에 실제 설계 과정에서 무게가 된다면 트러스 구조의 형태로 완성도를 더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 비행상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미구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드론의 특 장점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구성입니다. 단열재 스티로폼과 카본 파이프를 사용하여 상대방 드론과의 충돌에서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지녀 상대 드론과의 충돌에 강하다는 실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내구성이라는 특징은 다른 조와는 다르게 드론 가드 자체의 충돌로 공격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 추가적인 공격 수단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용이한 제작과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안정감입니다. 다른 드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량으로 구성되어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에도 안정적입니다. 이는 실제 드론 대회 운영 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결과입니다. 셋째로 방어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장점에 더해 견고한 연결로 쉽게 찌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각진 외곽은 공격한 부족성 또한 방어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실제 연습 비행 시에도 잦은 충돌에도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게 드론이 버티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특장점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무엇보다도 실제 대회 운영 시에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작하고자 설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드론 비행 테스트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에도 자유 비행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드론의 원가 분석표입니다. 대부분의 비용을 카본 파이프를 구매하는 데 투자를 하였고, 이 외에도 이제 압축으로 된 단열재 스티로폼과 같은 재료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184,11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저희 드론의 원가 분석표와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입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석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되면 화면 공유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석 학생 발표하는 내내 제가 물 한 잔 이렇게 주고 싶었어요. 입술도 바짝바짝 좀 마른 것 같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야기할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발표팀 옥타곤 팀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동성을 포기하고 견고한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본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카본 파이프 자체만 봐서는
굉장히 견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강화 스티로폼의 그 옥타곤 형태로 연결하실 때 그 스티로폼 내부에 그 카본들을 별도로 뭐 이렇게 견고하게 그러니까 연결하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없이 그냥 스티로폼으로만 붙여면 카본 자체는 견고해도 스티로폼의 연결부가 느슨해서 오히려 견고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실제로 제작을 할 때에는 저희가 압축 단열재 스티로폼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카본 파이프랑 결합될 부분을 미리 사전에 파낸 이후에 카본 파이프를 거기에다 끼운 후 글루건과 같은 접착제로 1차로 이제 연결 부분을 접착을 견고하게 마친 후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었듯이 절연 테이프로 2차, 3차로 여러 번 감아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에 특히나 이제 충돌하거나 할 때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접착을 진행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따로 없나요? 예.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예. 혹시 카본 파이프는 직경하고 두께를 얼마짜리를 쓰셨나요? 그거 저희가 잠시 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료가 찾으시는 동안에 뭐 또 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그 파이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 파이프랑 아래쪽 파이프를 그러니까 직각 사각형 형태로만 지금 묶여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비틀림에는 좀 약한 구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충하고자 지금 X자 트러스를 지금 조금 더 장치를 하려고 이제 디자인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뭐 구현이 안 돼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구조 설계, 그러니까 그 형상에 대한 보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까 그 카본 파이프 질문하셨던 거 저희가 구매한 거를 찾아보았는데요. 찾아본 결과 외경 16mm 그리고 내경 14mm의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외경 16mm에 내경 14mm이고 그 위아래로 2개씩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과하게 튼튼한 재료를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왜냐면 사실 드론은 띄우는데 무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승용차에다가 거의 장갑차 장갑을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무게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네네. 이걸 카본 파이프 두께하고 직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삼은 게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좀 튼튼한 재료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카본 파이프를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 쉽게 저희가 톱 같은 걸로 직접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하려면은 너무 얇거나 하는 재료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게와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받는 사이에 많이 입이 더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약간 청문회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이제 시원한 물을 한 컵 드시러 갈 수 있게끔 두 번째 발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학생이었습니다. 옥타곤 팀이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팀 바로 쉼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팀은 갈고리 팀이 준비하고 있네요. 발표 시작 전에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카메라도 열어 주십시오. 발표가 끝이 나면 화면 공유는 꺼 주시고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 저희가 전환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4회 드론 경진대회 드론 클래시 캠퍼스 리그 드론 가드 제작 아이디어 발표에 참여하게 된 팀훅 갈고리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승주라고 합니다. 예, 목차로는 첫째로 팀 소개 및 팀원별 포지셔닝, 주제에 대한 이해 및 기체 제작의 전략, 기체 컨셉 및 기체 닉네임, 그리고 기체 모델링 상세 이미지, 디자인 특장점, 그리고 드론 비행 테스트 영상,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팀 소개 및 팀원별 포지셔닝입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드론 디자인, 드론 설계 및 각 조별 활동에 참여를 했고 팀장으로서 팀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팀원으로는 김정원, 나아영, 박찬월 하구가 있었고 이분들 모두 드론 디자인, 드론 설계 및 각 조별 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 및 기체 제작의 전략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드론 클래시용 드론에 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는데 어떤 공격 방법이 있는지,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드론 형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고안해봤던 게 수비적인 드론이었는데 이는 드론 클래시에서 공격적인 드론들이 많이 나오니 이를 카운터 칠 수 있는 드론으로 수비적인 드론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드론 클래시라는 대회 자체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가 있기에 수비적인 드론을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밸런스 잡힌 드론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비성뿐만이 아니라 안정성, 그리고 공격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전 사례 분석을 진행했고 위에 보이는 4개의 드론은 기존 대회 출전 드론들입니다. 다들 거치 구나 반구 형태이거나 그리고 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드론들의 타격을 주기에 적합한 갈고리를 부착하여 우월한 리치를 이용해 상대 드론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공격 방법을 고안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갈고리뿐만이 아닌 쇠코칭을 이용해서 아래에 보이는 4개의 사진과 같이 다른 드론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했고 이 쇠코칭이 또한 앞서 말한 갈고리와 비슷하게 우월한 리치를 통해서 일방적인 타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초기에 기체 컨셉은 이 갈고리가 포인트가 되는 것은 동일하나 상판 부분을 소쿠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점이 후에 나온 실제 드론과 다릅니다. 이때의 기체 닉네임은 스카이피셔, 즉 하늘의 낚시꾼이라는 뜻인데요. 드론이 하늘을 날면서 우리 팀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인 낚싯바늘이 달려있기에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체를 모델링한 캐드 사진인데요. 앞에 설명과 동일하게 하판에는 낚싯바늘을 달아줬고 상판과 하판을 아크릴판으로 제작했습니다. 하판과 상판을 잇는 기둥은 아크릴 파이프를 사용했고 쇠코칭이를 상판에 부착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쇠코칭이의 손잡이 부분이 왼쪽 캐드에서는 잘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를 오히려 상판과 하판을 잇는 기둥으로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은 랜딩 기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남겼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이 캐드 도면을 다른 방향에서 찍어본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디자인 특장점입니다. 하판에 갈고리를 부착한 것은 대중적인 디자인인 소쿠리 드론을 주 타깃으로 삼았기에 부착한 것이고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갈고리로 상대방의 드론을 낚아채므로써 밸런스 붕괴 및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쇠코챙이를 이용해서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상대 드론이 위에서 찍어 누르면 수비를 하며 아래에서 위로 상대 드론의 랜딩 기어 혹은 가드 등을 공격하는 공수적으로 아주 훌륭한 효과가 기대가 되기에 붙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쇠코챙이의 손잡이 부분은 랜딩 기어로 활용해서 원하는 착륙이 가능합니다. 위아래로 평행하게 감싼 이 드론 가드부는 상대방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수비적인 면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교한 도면 제작 및 가공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드론 비행 테스트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연습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조종이 좀 미숙한 관계로
떨어지면서 추락을 해서 원활한 비행 테스트 영상이 없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상승을 위해서 스틱을 움직였을 때 반 정도 조금 넘어갔을 때 잘 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영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상판과 하판의 아크릴판을 이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잇는 걸로는 아크릴 파이프, 그리고 갈고리용 낚시판을, 갈고리용 낚시판이 아니라 가드용 쇠꼬챙이, 이 두 개를 이용했고, 그리고 공격용으로는 이 쇠꼬챙이와 낚시판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잇는 걸로 접착제와 에폭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가공 비용에 저희가 드론 이거 캐드 도면을 만드는데 한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저 커팅기 가공을 직접 하는데 한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드론 카드 제작을 맡는데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28,390원으로 예산을 많이 남겼던 이런 경제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모든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갈고리 팀이었고요. 김승주 학생에게 질문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설계하고 제작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에 반영돼서 실제로 제작까지도 다 잘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비행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이 제일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하여튼 위로를 해주시고 싶은데, 지금 추락해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기체며 가드 상태가? 예, 가드는 많이 파손이 된 상태이고, 근데 이제 모터가 안 돌아가진 않고, 가드만 좀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떤 자세로 떨어졌어요? 이게 조종기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조종할 때 이제 살짝 올렸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대 건물 3층 정도 높이에서 이제 급격하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게, 견고하게 가드가 만들어졌으면은 좀 버텼어야 했는데,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추락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들어봤고요. 혹시 함께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도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주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갈고리 팀이 만든 드론이 최대한 빨리 회복이 돼서 실제로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네 번째 발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팀이군요. 에이다 팀 준비가 됐나요? 곽병준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도 열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론 클래식 발표를 맡게 된 2조 팀 에이다의 곽병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소개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저희 팀 에이다는 팀원 모두가 A등급 이상을 받고 싶은 포부를 드러내려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팀 소개 및 팀원별 포지셔닝인데요. 팀 리더인 정준영, 유광모, 장우진, 가르시아 그리고 저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각각 맡은 포지션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전략에선 기술 부분의 상대 드론에 따른 공격 방식의 차별화, 재료 부분엔 강도가 높으면서도 경량화되어진 재료, 형태 부분에선 다른 드론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방어적 형태라는 이상적인 전략을 도출해 내보려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드론 클래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다가 쉽게 제작 가능한 플라스틱 바스켓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가드를 구현하고 싶어서 바스켓을 통한 다양한 가드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인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선 크게 내부적으로 드론 기체 자체에서와 외부 환경적 요인들로 나눠 쪼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오브젝트 트리와 오브젝트 민 트리로 한 번 더 드론의 중요 특정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한 전략과 실제 드론을 만들어 상품화시킨다 가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등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것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분석 항목들에 대한 조원들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성들을 수치화시켜 입력한 AHP, QHD 그리고 탑시 그 발표 중에 차트들입니다. 발표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혹시 가능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모드로 예, 조금 낫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잠깐만. 하단에 예, 저기 뭐 이렇게 TV가 그렇지. 예, 그래요. 잠시만요. 아까 그 모드로 들어가셔서 그냥 엔터 치고 이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네, 잠시만요. 어떻게 들어갔지? 어디였죠? 어디까지 했죠? FD야, 그래, FD. 네, 지금 이 화면으로 하면 되나요? 지금 이 화면으로 하면 예. 될까요? 네. 예. 잠시만요. 네, 저희 기체 부문으로 넘어와 보면 저희 기체 이름은 레드불이고 이유는 황소를 오마주하여 저돌적인 움직임과 탄탄하고 유연한 방어성을 구현해보고 싶어서였고 황소의 뿔처럼 가드 바깥 부분으로도 카본이 튀어나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드론을 구현해보려 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차 기체 모델링 상세 이미지입니다. 아쉬운 점은 부족한 시간 때문에 저희가 기체와 친숙해지지 못하여서 드론의 출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가드를 부착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네, 윗면과 아랫면.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제작하게 된 완성본 드론인데요. 기체 모델링을 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설명해 드린 대로 미팅이 늦게 진행된 관계로 제약이나 규정 등을 모른 채 그 전에 퓨전 360으로 구현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미팅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바스켓 형태와 완성품 형태를 가지는 드론을 피하려고 원래 구상하던 바스켓을 4등분하여서 기체의 에폭시와 유리 테이프로 강하게 부착되어진 카본 파이프에 끼워 넣어서 4개의 프로펠러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끼워 넣어진 카본 파이프의 양 통과면에도 절연 테이프로 잘 감아 가드가 충격으로 인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네. 전 사진에서 보셨던 바스켓 위아래의 그물망 같은 경우 모의 실험을 해본 결과 프로펠러로 전달되는 공기의 양이 조금이나마 감소되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수작업을 거쳐 원래 계획보다 면적이 감소되어서 기체의 경량화 효과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또한 가드의 소재인 플라스틱 바스켓 특성상 사고 회복 능력 혹은 유연성이 준수하다 판단하여 기존 얇은 4개의 랜딩 기어와 더불어 또 다른 4개의 랜딩 기어 느낌으로 가드를 부착하여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드론 비행 테스트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한참 느리구나 여기가. QFD다. 뒤로 가서. 아, 목 아파. 저때 금방 헷갈려가지고. 저때 그저. 너 목소리 방 돌려봐. 너무 곤란하게 내 목소리가 좀 나네. 채팅 올라왔거든. 찬욱이 진짜 되더라. 네, 다음은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이며 20만 원 중 16만 8,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다 팀 곽병준 학생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일단 재밌게 봤고요. 특히 그 애초에 소쿠리를 이제 그 대부분 덮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저희 안내가 좀 늦은 바람에 급하게 설계 변경하느라고 고심한 흔적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일단 비행은 누가 했어요? 조종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예. 원래부터 좀 많이 했었나 봐요. 네, 저희 드론 파일럿이 네, 원래부터 드론에 관심이 많아서 집에서도 막 날리고 해서 잘 조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목 아파요? 아까 저 동영상 틀 때 소리가 들려가지고 괜찮아요? 여기 좀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 어떤 살얼음 걷는 것처럼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데 뭐 좀 아프면 바로 안내 해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병준 학생은 목 관리를 특히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남자의 물 먹는 포스 잘 봤습니다. 네 번째 네. 발표팀 에이다 팀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경기에서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불의 힘과 파워를 느낄 수 있을지. 자, 이제 다섯 번째 발표 디자이너스 팀 정명준 학생이 나와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을 한번 열어볼까요? 카메라까지 함께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카메라 열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클래시 캠퍼스 리그 드론 카드 제작 아이디어 발표를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서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정명준 학생의 화면이 보여야 되거든요. 예, 이제 보입니다. 다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론 클래식 캠퍼스 리그 드론가드 제작 아이디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기체공학과 팀 디자이너스 발표자 정명준입니다. 먼저 저희 팀명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4명의 학생인 우리가 모두 설계자이며 제작자이며 디자이너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담아서 디자이너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 역할 분담은 이렇게 4명으로 각자의 담당을 정했지만 한 파트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가드메이킹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와 케이스 스터디 단계에서는 드론 클래시 영상들을 보며 대회 규칙과 특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필수적으로 드론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프로펠러를 보호해야 되며 높은 기동성을 가진 기체들은 조종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저희에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부품이 파손되면 비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프로펠러를 최대한 보호하고 기동성은 낮지만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으며 부품들 간의 결합 강도가 견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 부딪히더라도 기체가 받는 손상이 적은 형태이며 프로펠러를 보호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수업 시간에 배운 오브젝티브 트리, 펑션 민스트리, QFD, 오프 차트,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등 우리의 목적, 실현 수단,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반구 형태의 상단부를 보호하고 또 긴 아래의 랜딩 기어를 추가해서 아랫부분을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블루 링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3개의 파란색 링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도색한 이유는 친밀성을 고려해서 파란색이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균형 있는 3개의 링을 활용해서 충돌 후에도 제가 안정적으로 비행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론을 먼저 제작했는데요. 드론 제작에 있어서 부품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거나 고무 패킹이 부족한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속기 세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D 부품을 출력했고 도색을 진행했고 그 내부 드론 골격과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카본 파이프 지지대를 세운 후에 링을 거기다가 붙이고 PP 밴드를 활용해서 상단 링과 하단 링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수평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으로도 PP 밴드를 한번 둘러 주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계한 이러한 모양에 비춰 보았을 때 잘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윗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링 3개가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디자인의 특장점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파란색 링들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무채색의 검은색과 흰색의 디자인이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띄고 그래서 어제 밤에 비행했을 때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고 견고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 3D 프린터로 ABS를 활용하고 카본 파이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구멍을 뚫어서 묶은 후에 본드로 결착했기 때문에 구조물이 잘 붙어 있게 됩니다. 또한 PP 밴드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탄성력을 활용해서 기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상단으로 구도를 쌓으면서 어퍼컷 공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드론을 만들 때는 3셀 배터리를 받아서 드론을 만들었고 그 결과 비행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륙은 가능하지만 피칭과 롤링을 할 때마다 드론의 양력이 약해져서 자신감 있는 방향 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은 4셀로 배터리를 받아서 다시 재촬영한 영상입니다.
바셀로 했더니 출력은 굉장히 강했고 오히려 더 저희 기체가 가볍다고 느껴질 만큼 출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피칭과 스로틀링, 롤링, 요잉을 할 수 있었고 정지 비행까지 가능한 모습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의 원가 분석표는 이렇습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저희는 14만 230원을 지출했지만 안 쓴 부품들이 왜냐면 저희가 시간도 짧았고 준비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P 밴드 버클 그리고 소쿠리, 고탄성 스펀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사용한 것으로 보면 약 8만 원 정도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가 증빙은 이렇고 네, 감사합니다. 네, 파란색 색상의 링이 인상적이었던 디자이너스 팀이었습니다. 정명준 학생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일단 몇 년 하면서 저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신 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특색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신 디자인을 디자인 원하시는 형상으로 실제 제작에 구현이 잘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상단 링은 지금 어떻게 고정이 되는 거죠? 카본 파이프로 이제 기체 본체와 연결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네, 올려서 고정시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수직 상단과 하단 PP 밴드로 인해서 약간의 힘이 더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디자이너스 팀까지 총 5개 팀의 발표 마무리했습니다. 정명준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해도 되나요?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초설계 5조 팀 뮤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발표를 맡은 황지연이고 저희 조는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전부 순차적으로 한번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드론 클래식 컴페티션에 나가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제작자에게 요청을 한다면 어떤 드론을 만들기 원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드론 클래식 컴페티션이라는 것은 드론과 드론이 충돌했을 때 더 오랫동안 하늘에 살아남아 있을수록 우승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드론 클래식 컴페티션은 충돌 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드론이라는 주제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저에 두고 저희는 제일 처음으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확장하고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저희는 목적을 분석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는데 목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질문 2가지 퀘스처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견딜 드론은 어떤 특성이나 속성을 가져야 하는가 혹은 충격을 견딜 드론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2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바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적과 관련된 용어들의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조 내에서 자체적으로 용어들의 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방어성이라는 것은 상대 드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총 5가지 용어의 정의를 내려주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진행하여 충격을 견디는 드론이라는 주제로 오브젝티브 리스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브젝티브 리스트는 총 공격성과 수비성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내부에는 드론이 이동이 용이해야 한다, 파워가 강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외의 세부 사항들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저희 오브젝티브 리스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오브젝티브 트리를 최종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앞서 나온 오브젝티브 리스트와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알아보기가 쉽게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진행한 결과 저희는 저희가 어떤 드론을 만들지 대략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인 기능과 수단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능과 수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고 펑션 민 트리스를 그려야 하는데 저희 여기 앞서 했듯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그래서 생략을 하고 펑션 민 트리스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사각형 모양은 기능, 사다리꼴 모양은 수단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충격을 견디는 드론 내에서 공격성을 가지고 공격 수단을 지니며 상대 드론에게 충격을 가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 드론에 구슬을 투하하거나 지점토를 투하하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모든 트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기능과 수단을 분석했고 앞에서 목적까지 분석한 결과 이를 모두 합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것을 정해서 드론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결정할 것은 목적과 관련된 것인데 목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PCC를 사용하였습니다. PCC는 로우와 컬럼 모두 목적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로우가 컬럼보다 더 중요하다면 1을, 컬럼이 로우보다 더 중요하다면 0을 기술하여 이렇게 각자 팀원마다 자신의 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낸 결과 팀 U에서는 균형성, 내구성, 기동성, 공격성 순의 중요도를 매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격성을 높이는 방향의 가드 제작이 아니라 상대 드론과 충돌을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드를 제작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QFD를 사용해서 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자 했는데 사실 특성도 앞에 나와 있듯이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안전 등 총 8가지의 특성을 재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QFD 표를 작성하였는데요. QFD 표의 로우에는 앞에 나왔던 목적, 그리고 컬럼에는 방금 진행하였던 특성을 작성하여 특성이 얼마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가장 중요함을 표현하기 위한 숫자를 9, 3, 1, 0 순으로 강등하여 가장 중요하지 않은 숫자를 0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팀원마다 자신의 표를 작성한 다음 이것 또한 평균을 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가드, 중량순의 우선순위를 매긴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 드론이 공격을 할 시에 이를 무마할 수 있는 드론의 프레임 가드 및 가드 디자인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디자인 수단 조합인데요. 디자인 수단 조합에서 모프 차트를 이용해서 우선 초록색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최적의 조합, 노란색이 대안들, 빨간색은 절대 실현이 불가능한 대안들로 이렇게 나누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탑시스를 사용해서 형상 설계 요소에 방금 말씀드린 그 모프 차트에 있는 대안들과 그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활용하여 형상 설계 요소들을 설정하고 항목으로는 공격 수단, 내부 골격, 내부 프레임, 외부 프레임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하여 총 합쳐보면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가장 중요한 숫자가 5, 3, 1 순으로 강등하였으며 1은 가장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조동성과 디자인의 경우 저희는 드론 키트를 받아서 드론의 규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탑시스를 고려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모두 0점 처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안 항목 분석 및 중요도 표를 고려하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안 형상 3번이 결과값 평균 0.1308로 가장 높은 순위에 저희가 가장 적합한 대안 형상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안 형상 3번인 구슬, 철사, 용수철, 정 12면체를 모두 충족하는 가드를 제작하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까지 정했으면 저희가 앞서 이제 디자인을 모두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드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페런트 박스를 이용해서 저희의 드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저희는 정 12면체에 기반한 구형 구조물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의 가드 제작 방법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재료는 구슬, 낚싯줄, 철사, 케이블 타이, 절연 테이프, 플라스틱 관, 용수철 이렇게 총 7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보시면 플라스틱 관을 철사를 이용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오각형 모양으로 고정해준 다음 만들어진 오각형을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여 정 12면체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12면의 오각형들, 그러니까 정 12면체의 모델을 이렇게 3D로 나타냈는데 저희는 퓨전 360을 이용하여 드론과 가드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정 12면체의 가드를 하고 그 중앙 부분에 여기 드론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프로펠러 부분에 모두 원의 형태를 그리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드론의 규격을 정할 때 프로펠러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의로 추가였지만 실제 드론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론 시뮬레이션에서는 뺐지만 실제 만약 드론 경기였다면 공격을 위한 장치 또한 추가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낚싯줄과 구슬이 상대 드론의 프로펠러에 걸리게 하여 상대 드론의 동작을 방해하는 것이 공격 요소로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드론 자체는 모두 공격보다는 방어 요소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 요소가 조금씩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 드론 가드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 12면체의 구조이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으로 이착륙에 용이합니다. 12개의 면과 이 면을 구성하는 많은 모서리들이 충격의 크기를 분산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 수단인 낚싯줄과 구슬이 상대 드론의 프로펠러를 공격해서 수비성뿐만 아니라 공격성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프레임과 드론의 연결을 용수철로 하였기 때문에 충격이 드론에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관을 이용한 오각형인데 내부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형성되고 있는 충격의 전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과 관 사이는 철사와 절연 테이프로 연결하여 이는 접착제를 이용한 부착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실제 드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그 드론 키트는 실제로 제공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있는 대로 만들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관과 철사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 12면체의 모양을 대략 구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각 모서리마다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케이블 타이를 1개씩 추가하여 좀 더 견고함과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용수철을 사용하여 드론을 잇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저희가 주문한 용수철이 너무 길이가 짧아 저희는 얇은 플라스틱 관에 절연 테이프를 덧대어 모서리마다 붙여 별 모양의 지지대를 만들고 그 지지대와 케이블 타이로 그 드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진짜 최종 완성 드론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2개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의 드론은 밤에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두 정 12면체의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그 안에 내부에 방향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방향이 바뀌어도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저희 모든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지게 돼도 가드가 손상이 별로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목적성에 부합하게 정확한 드론의 가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찍고 나서 배터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론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어서 여기서는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임의로 고정해 놓은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드론에게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정확한 방향으로 날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공격성을 앞서 말씀드렸던 용수철과 그 낚싯줄과 자석을 이용한 그 공격 요소가 실제로 저희의 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실제로 드론 클래시 대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공격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빼고 새로 수정을 하여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이고 저희 총 지출은 178,930원이며 그래서 원가 분석표 증빙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지연 학생, 혹시 뭐 주말에 행사 다니시는 거 아니죠? 너무 말을 조리게 잘해갖고 저희 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탐나는 인재를 오늘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6번째 발표했던 뮤팀 궁금하신 점 지금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호입니다. 예, 저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그 뭐 오브젝트 추리하고 기능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설계에 반영하게 실습을 했고 그 이후에 그 뭐 탑시스니 등등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다른 시스템에 대한 예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그거 끝까지 그렇게 다 활용을 하셔서 지금 드론 설계에 적용을 해주신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게 보기보다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 중에 생겼던 실수마저도 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 뭐 이렇게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아마 굉장히 푸스포나 이렇게 탐낼 만큼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지금 그 드론이 그러니까 오각형 가드 내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 드론 클래시 중에 그러니까 그 뜰 수 있는 자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그 드론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이제 떨어져 누워 있다면 그러면은 그게 비행이 가능한 자세로 회복이 되나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아래쪽에 하중을 두어서 대부분 그 드론이 추락할 때 그 밑면으로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도 대부분 밑면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 수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측면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딱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대회 중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퓨스포에서 아주 탐나는 인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6번째 발표 뮤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7번째 발표
이번 팀은 네모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학생 계시나요? 네,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잘 보이고 계시나요? 네,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PPT도 네, 잘 그럼 보이고요.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론 가드 제작 아이디어 발표를 맡게 된 네모팀의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 및 팀원별 포지션이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발표 및 파일럿을 맡게 된 이지영이고요. 저의 포지션은 문서 작성과 드론 가드 조립입니다. 저희 팀은 문서와 도면 그리고 드론 조립과 드론 가드 조립으로 각각의 파트를 나누어 팀을 나누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체 제작의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구형 드론의 개념, 설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이라는 논문을 통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반구 공면 케이지의 사례를 통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드론 가드의 흡기성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드론 가드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스터디는 2017년 퓨스포 측에서 발표했던 규정집입니다. 보시면 스트레이트 포인트를 얻는 공격과 마이너스 포인트를 얻는 정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퍼컷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물이 필요함과 견고하고 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비를 하게 되더라도 정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설계 수업에서 진행하였던 펑션 민트리인데요. 여기에서 가드 항목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충돌 시 프로펠러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정사각형 가드를 설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정사각형 가드는 무게중심을 잡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재질 항목을 보시면 저해조는 초반에 FRP나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기둥과 나사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게 외에도 저희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재료라고 판단이 되어 중간에 항공합판과 아이소핑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페런트 박스입니다. 이 박스를 통해서 저희의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QFD 표입니다. 드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내구성과 안정성, 이동성, 비용 등 4가지 항목이 있고 그 외에도 기계와 디자인, 유지보수, 중량, 조정성 등 각각의 요소를 고려했는데요. 저희는 QFD,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 표를 통해서 내구성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안정성, 이동성, 비용 등을 우선순위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기체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희 드론 가드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저희 드론 가드를 만든 저희 드론 가드의 OBJ 파일인데요. 네모 형상의 상부 합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서 기체 닉네임을 네모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구멍을 보시면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부분이 프로펠러의 흡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이때 직선 형태의 구조물이 있으면 프로펠러로부터 받는 힘이 크기 때문에 가장 프로펠러로부터 저항력을 받지 않도록 원형에 가까운 구멍을 뚫어 가드의 무게를 줄이고 저항 또한 덜 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기체 모델링의 상세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저희는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정면과 측면 부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가운데 보이시는 이 기둥인데요. 저희는 상부 드론 가드와 하부 드론 프레임을 볼트로 고정하여서 튼튼한 구조물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체 모델링의 윗면과 아랫면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원형의 구멍을 뚫어서 좌측에 보이시는 드론 가드는 저런 정사각형 구조물의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로 장착하였으며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제공된 드론 프레임인데요. 거기에 부채꼴 모양의 프로펠러 가드를 달아서 프로펠러가 받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체 모델링에 따른 실제 드론 제작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보여드린 OBJ 파일에서 구멍을 뚫어서 무게를 줄이고 좀 더 흡기성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서 유리 테이프를 붙여서 좀 더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설명드린 것 같이 항공 합판으로 재료를 바꾸어서 좀 더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디자인에 따른 특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장점은 드론 상부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인데요. 저희는 드론 상부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사각형 구조물을 통해 어퍼컷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프로펠러의 흡기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펠러 가드를 보시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범위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부채꼴 모양의 가드를 디자인하였는데요. 실제 설계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펠러 가드에도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프로펠러 가드는 프로펠러의 공기 흡입을 원활화할 수 있으며 공격 또한 방어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부와 하부 연결부에 따른 특장점입니다. 저희는 연결부 또한 접근성이 좋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는데요. 이는 실제 기체를 날렸을 때 진동에 따라 볼트와 너트가 풀리는 단점이 있었지만 해당 부분은 접착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상부 하부 연결부는 상부 충격 완화 및 하부 프레임과 가드를 고정하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설계한 저희의 기체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연 영상에서는 좀 더 드론이 잘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드론의 위와 아래를 뒤집어서 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비행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합판, 전선볼트 등을 사용하여 총 지출은 74,790원으로 적은 양입니다. 적은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원가 분석표 증빙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며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모팀 이지영 학생 발표 잘 들어봤고요. 원가가 가장 적게 들어간 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 발표 잘 하셨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프로펠러 쪽에 가드가 막혀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걸 또 잘 뚫어 놓으셔가지고, 예, 제가 그 질문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점이 팀 이름이 네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논문까지 찾아본 거는 또 원형의 가드 드론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셨다가 갑자기 사각으로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의사 결정을 그렇게 한 이유나 이런 것 좀 얘기해 줄래요? 처음에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원형의 드론 가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단면적이 넓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단면적이 넓다는 것은 저희가 가드를 통해 보호해야 하는 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사각형 형태를 통해서 보호해야 하는 면적을 줄이면서 동시에 무게도 줄이는 그런 두 가지 이점을 취하고자 하였는데요. 실제로 설계했을 때는 저희가 프로펠러 흡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예상과 다르게 잘 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발표팀 네모팀의 이지영 학생이었습니다. Q&A까지 아주 준비를 해갖고 발표를 잘한 것 같고요. 이제 남은 팀은 세 팀인데요. 방금 전에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앞에 있는 조들이 발표들을 너무 잘해서 뒤에 있는 세 개조 뭐 화면 통해서 혼자서 연습도 좀 하고 하시는 모습을 좀 본 것 같은데, 여덟 번째 조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팀인데요. 서정호 학생. 나 누구랑 얘기하니? 서정호 학생. 서정호 학생. 네, 바로 이분이에요.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 혼자서 막 연습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발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서정호 학생.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어요. 예. 네, 음소거를 풀어주십시오. 설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음소거 지금 걸어놓으신 건 아니죠? 서정호 학생. 계속해서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학생. 뭐야. 들려요?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예, 됐습니다. 서정호 학생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앞에 있는 학생들이 발표를 너무 잘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서정호 학생 힘내시고요. 4조 팀 출발합니다. 네, 저희 조는 공격과 방어 능력이 있는 카드가 장착된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서 팀4라는 팀명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부장 명환영이 업무 자료 정리를 해주었고, 박진호 님이 3D 캐드와 본체 조립에 역할을 하였고, 서정환은 카드 조립과 재료 가공, 조정, 발표를 담당하고, 김지영은 공부 담당, 카드 조립, 기체 세팅을 담당하였습니다. 네, 주제에 대한 자기 이해 및 기체 제작의 전략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시장 조사 및 케이스 스터디에는 드론 클래시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만드는 드론 기체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 공격과 방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전 경기들의 드론 기체들을 바라보며 프로펠러를 보호하는 카드가 프로펠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론 기체를 덮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카드는 우리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재료와 가공 방법으로 제작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한 카드를 제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컨셉 및 기체 닉네임은 옥토퍼스인데, 저희는 기존의 기체는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생겼지만 그 주어진 환경의 한계로 계획을 당일에 변경하여 하부는 원뿔대 위에 원기둥이 얹어진 형태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형의 형태로 드론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원형의 형태가 사방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약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원형의 카드가 모든 방향에 움직이는 드론의 카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탱크가 상대의 포탄을 도탄시키기 위해 경사장갑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면의 수직으로 직접적인 공격이 어려운 원형 카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기존의 계획처럼 원형의 원기둥 형태의 카드를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설계를 진행할 당시 프로펠러의 규율 사이즈가 5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또는 센티미터라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재료를 구매하였지만, 실제 프로펠러는 5인치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재료를 실제로 구입해서 만났을 때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 당일에 캐드로 설계를 다시 그려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체 모델링 상세 이미지는 원뿔대 형태 위에 원기둥이 얹어진 형태이고, 삼각형으로 랜딩 기어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카본 막대로 가드와 기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설계 과정에서 펑션 민트라 OP 차트를 이용해서 드론 클래식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의 특장점으로는 원통 형태의 가드를 만들어서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표면에 수직적인 직접 원형 상태로 가드를 설계하면 모든 방향에서 균등하게 보호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통 형태 상대의 공격을 받더라도 쉽게 맞거나 또 플라스틱 중에서도 튼튼하면서도 적당히 신축성이 있는 것을 골라 충격이 가드 전체에 고르게 퍼져 충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원통 형태의 가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충망을 통해서 날개를 프로펠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의 다운컷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 기체보다 높은 원기둥을 설치하고 원기둥 위에 방충망을 팽팽하게 달아 상대의 다운컷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에 부착되어 있던 플라스틱 막대 형태의 랜딩 기어는 다시 충격을 받거나 업컷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스티로폼을 빌려 스티로폼 형태의 랜딩 기어를 추가해 업컷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론 테스트 영상입니다. 네,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에서는 재료 구매 비용은 41,870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 학생. 잘 발표해 주셨고요.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옵니다. 예. 재밌네요. 제일, 재료비도 든 게 거의 없을 것 같았고, 예, 그리고, 간단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앞뒤 좌우 위아래를 다 방어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최소한의 노력으로, 예, 최대한의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실제 드론 클래시에서 어떻게 지금 됐을까 되게 좀 궁금한 팀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로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상황이 좀 아쉬운 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서정 학생. 네. 네, 발표 만족해요? 아니요. 근데 교수님은 아주 지금 들었던 내용 중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발표 잘했고요. 야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야간에 이거 운행했을 때 놀란 사람 없었어요? 네? 야간에 운행했을 때 학교에서 뛰었을 거 아니에요? 뭐래? 예, 놀란 사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통역이, 우리 사이에 통역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발표 잘하셨고요. 빨리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4조팀에 들어온 실제 드론을 가지고 경기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8번째 발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팀은 2팀이고요. 다음 9번째 발표팀은 크라켄 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학 학생. 네, 네.
네, 오래 기다렸죠? 말대꾸를 좀 해주세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연습했던 것을 실전에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클래시 승리를 위한 드론 및 가드 설계 크라켄조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론 클래시 승리를 위한 드론 및 가드 설계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할 팀 크라켄입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각 조언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리더인 박영서 조장이 PPT 제작과 팀 스케줄 관리를 담당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나작 조언 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파일럿으로 기체 조정을 담당하는 이동명 조원, 그리고 팀플 자료와 기체 제작을 담당하는 양은규 조원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기체인 크라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공학적 기초 설계 과정이나 드론의 기본 지식을 배제하고 조원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으로 드론에 대해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격, 방어, 작동이라는 큰 틀에서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 저희는 드론 클래시 대회를 위한 목적 트리를 제작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낀 특성들만 맞게 드론을 제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드론 클래시 승리를 위한 수단과 기능 트리로 이어졌고 저희 이를 바탕으로 대회를 승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드론의 창의적인 설계도를 작성도 해보았고 코로나 사태로 만나기가 힘든 날에는 줌이나 팀즈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가상 환경인 퓨전 360으로 3D 모델링을 구현하여 구체적인 제작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체를 보호하는 머리 모양의 망, 그리고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감싼 가드, 그리고 팔이 끈끈이를 부착한 8개의 다리의 특징을 보아하니 전설에 등장하는 대형 문어 괴물인 크라켄을 닮아 이름을 크라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크라켄에 대한 모델링 상세 이미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봤을 때 윗면 뷰 그리고 아랫면 뷰입니다. 또한 정면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아도 이게 원형 모양이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소쿠리를 원래 쓰려고 했지만 이 대회 규정상 소쿠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을 제외한 가드에 대한 표면을 제작해 보았고요. 또한 아래 이제 랜딩 기어 포함해서 원래 기체에다가 끈끈이를 달려고 했지만 이 기체의 끈끈이를 다는 순간 그 끈끈이가 이 기체 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 실제 설계에서는 가드 부분에 끈끈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드론 설계 과정인데요. 처음으로 지지대 철사로 지지대 설치와 압축 스티로폼을 양옆으로 부착하게 됩니다. 이후 이 각 스티로폼을 감싼 라텍스 밴드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 라텍스 밴드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저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힘을 쓰게 되었고 그 텐션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스티로폼끼리 서로 롤링이 되는 현상이 발견되어서 각각의 철사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 이후 망 부분에 소쿠리와 철근 막대기로 이용한 머리 모양의 가드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 측에서도 이제 소쿠리를 원형을 쓰지 말라 해서 윗부분을 제거하였지만 공기 역학적으로 이 공기의 흐름을 막는 구조와 위에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소쿠리의 원형을 닮게 되어서 이후 제작 과정에는 이 부분을 다 윗부분을 날려서 이 가드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드와 결합한 부분을 아래 이제 가드에 끈끈이를 부착해서 8개의 다리로 결합하여 저희 팀 드론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자인의 특장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먼저 끈끈이를 부착한 다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상대의 어퍼컷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끈끈이가 상대방의 프로펠러를 방해하여 접촉이 없는 TKO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라텍스 밴드를 이용하여서 접촉 시간과 면적을 넓히고 플렉시블한 소재를 바탕으로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반사 혹은 충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망 부분으로 기체를 보호해서 위쪽에 프로펠러 보호와 내구성 강화라는 효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론 테스트 비행 영상입니다. 실제로 비행을 진행하면서 그 각각의 배터리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 좀 조정이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서 방향 조절이 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자율비행을 거치고 하는 모습까지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인데요. 저희는 약 7번까지의 재료 구매를 비용해서 저희 원가를 산정하였고 이후 8번, 9번, 10번을 통해 재료를 가공하여서 총 비용은 11만 3천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옆에 비고란에 보이듯이 배송비가 각각 따로 붙었기 때문에 배송비 약 3만 6천 원 가량을 제외를 한다면 7만 원대의 드론에 대한 설계 비용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대형 문어 모양 크라켄 팀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소쿠리 이슈가 좀 있는데, 하여튼 최종 비행 형상에서는 상당 제거돼서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퓨스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스티로폼 주변에 빨간 무슨 고무예요? 뭐예요? 라텍스 밴드라서 라텍스 밴드는 생활 요구할 때 쓰는 제품이라 탄성이 되게 뛰어나고 내구도가 높아서 그렇게 무게도 가벼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할 때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테이프군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재학 학생이었고요. 크라켄 모양이 좀 많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 팀입니다. 신채은 학생이 준비하고 있고요. 팀명이 장수 말벌 팀입니다.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은 전체로 볼 수 있게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수 말벌팀의 발표 말벌의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장이자 발표를 맡은 신채은이고요.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서동재 학생은 물품 구매와 가드 제작, 박황용 학생은 가드 설계 및 시뮬레이터 조종,
엄도환 학생은 가드 제작, 시험 비행 조종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기존 드론 클래시 대회에서 자주 사용되던 소쿠리를 이용한 형상 종류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립이 편리한 다각형 모양의 드론 가드가 드론 클래시 때 사용이 되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다각형 모양의 가드가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체에 대한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과정과 방법들을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론 클래시를 위한 드론 가드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시는 것과 같이 3단계의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리 다이어그램의 5가지 오브젝티브를 AHP를 통해 분석하고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순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AHP 분석을 통해 얻은 순위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대입해 레벨 1, 2 단계의 QFD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펠러 가드, 가드 방향, 찌르기 등의 항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서 했던 QFD에 이어서 레벨 2, 3 단계의 QFD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과는 보시는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나무막대, 일체형, 합판 등의 항목이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앞선 분석들을 기반으로 모르프 차트를 작성하였는데 쇠막대, 카본 파이프, 투척 그물망, 볼트와 너트 등의 항목은 레벨 2, 3 QFD 분석 결과 다른 경쟁 요소에 비해 순위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차트 작성 시 제외하였습니다. 모르프 차트에서의 7개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대항 형상군을 설정하였는데 이 중 가로 방향과 일체형은 불가능한 조합으로 판단해 대항 형상군 설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대항 형상군의 상대적 순위를 알기 위해 탑시스 분석을 진행하고 팀원마다 가장 높은 순위로 나온 대항 형상을 기반으로 최종 대항 형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의 드론 가드는 세로 방향으로의 다각형 다층 구조를 갖고 프로펠러 가드는 기체 가드와 일체형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는 합판으로 본드를 이용해 고정할 것입니다. 저희 기체의 닉네임은 팀명과 같은 장수 말벌인데 드론이 벌을 의미하는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수 말벌과 같이 강한 드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기체 모델의 정면과 측면 이미지입니다.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와 각 층을 이어주는 지지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와 아래에서 본 이미지인데 저희는 상하판이 모두 같은 모양으로 위와 아래에서 본 모델의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저희 기체 장수 말벌의 첫 번째 특장점은 3개의 층으로 구분된 가드라는 것입니다. 드론을 전체적으로 감싸 보호하면서도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판과 하판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형 프로펠러 가드인데요. 프로펠러와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의 모서리 부분에 십자 모양의 구조물을 더해 프로펠러 가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3장의 사진은 실제 제작한 기체의 사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3개의 층과 프로펠러 가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모델과의 차이점은 지지대를 더 가늘게 제작하고 개수를 늘려 기체를 전반적으로 감싸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행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찍어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인데요. 합판과 접착제 공격을 위한 막대와 고리를 구매하였고 배송비를 포함해 총 48,28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증빙을 위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드론 클래식 카드 제작 아이디어 발표 외에 관전 포인트가 드론 만들어진 거 구경하는 거잖아요. 드론 기체가 약간의 뭐 예술 작품으로 좀 보일 정도로 저는 완성도가 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아주 상당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냥 일단 뭐 공학적인 디자인 말고 이렇게 시각적인 디자인도 왠지 모르게 굉장히 한국적인 이미지가 보여서 좀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아이디어 냈던 것들이 비교적 그러니까는 설계한 그 안대로 잘 구현이 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봤고 전 팀에서 얘기했던 제가 또 칭찬드렸던 것처럼 그 대안 형상 구하는 것까지도 다 그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본 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제작을 한 것 같아서 예, 그 점도 좀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3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중량이 조금 많이 나가서 기동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었는데 비행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데 해픈투비 이제 그 불청객처럼 옆에서 같이 날았던 그 빨간색 드론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더 기동성은 더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팀 드론이.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예요? 예. 저희가 처음에 그 3셀짜리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때는 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4셀짜리 배터리로 바꿨을 때는 비행이 가능을 했고 저희 가드가 튼튼해서 상대의 공격을 버틸 수 있다면 기동성이 조금 떨어져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